우리 고전소설에서 국선생전 같이 보기 전에요. 우리 갈래 정리를 먼저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전이라고 하는 형식이 어떤 건지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해서 교훈을 전달한다. 이게 전의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의 형식은 구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가계입니다. 가계. 자, 그러면 가계라고 하는 거는 그 인물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조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조상은 어떤 집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가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인물의 행적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일대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게 바로 행적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행적,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서 논평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긍정적 인물이면 긍정적인 평가고 부정적 인물이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바로 논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가전체 소설에서 나왔는데요.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가계, 생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지 발생 배경을 볼게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고려 때입니다. 자, 고려 때 무신의 난과 몽골의 침입이라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자 지식인들이 이를 바로잡고자 교훈적이고 비판적 성격이 강한 가전체 작품을 창작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해요?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목적을 볼게요.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한다라는 뜻의 계세지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전체 소설의 목적이 될 거예요. 의까지 볼게요. 자, 설화와 소설에, 그러면 우리 설화 갈래는 주몽시나 갈래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설화라고 하는 갈래는 우리 한 민족 사이에서 내려져 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보통 고구려, 신라, 백제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설화와 그리고 소설 사이에 교량구시를 한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화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가전 나오고, 그리고 소설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창의성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에 한 단계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국선생전 여러분 내용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인물관계도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인물관계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국선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주요 인물이에요. 그 인물에 대한 행적을 다 다룬 글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가운데에다가 국성,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국선생의 이름이 바로 국성이고, 이 국성은 계속해서 국선생으로 불릴 겁니다. 국선생. 자, 그러면 이 국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국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수를 의인화한 대상입니다. 우리 아까 가전체 소설이 사물을 의인화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수를 의인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나올 거냐면 자주 나오는 인물은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 자, 그러면 이 임금이 국성을 총애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임금이 술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명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모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 모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붓을 의인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국성을 탄핵시키는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시킨다 까지 인물
인물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선생전 내용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에서는 어려운 한자 단어나 아니면 관직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블로그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내용들만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국성이라고 해서 이름을 먼저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성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국은 성이고요. 성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누룩을 표현한 말이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국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누룩을 의인화한 대상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작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드러나죠. 우리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거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쵸? 가전체 소설에서는 마지막 부분의 논평에서 우리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릴 건데, 국선생은 우리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선생이라고 호칭도 부르잖아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물입니다. 이름에서도 성스럽다라고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어려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서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위나라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위나라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애주가였대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애주가였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면 어떤 효가 만들어낼 거냐면 바로 사실성. 이 가전체 소설의 사실성을 드러내 줄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전체 소설은 허구예요, 여러분. 그쵸? 가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면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성을 드러내준다.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애주가, 서막이 술을 좋아했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도 지어주고 자도 붙여주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을 보냐면요. 계속 조상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조부인 모.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바로 모였대요. 모라고 하는 거는 보리예요, 보리. 보리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맥주 같은 거는 보리로 술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술의 지금 근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아버지인 차에 와서, 자, 그러면 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것도 술이에요, 술. 그래서 이것도 흰 술을 의미하고 흰 술을 의인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버지 때에 비로소 벼슬을 해서 평원도구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 평원도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낮은 관직을 의미할 건데요. 이 낮은 관직은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바로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술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질이 좋지 않은 술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곡씨의 딸이래요. 곡씨라고 하는 거는 곡식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술의 바탕이 되는 이 곡식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요. 우리 아까 전에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계, 행적, 그리고 논평 이렇게 3개의 구성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조상은 어떤 사람인지,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먼저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행적이 드러납니다.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궁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량, 넓은 마음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국성은 넓은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국성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요. 국성은 어렸을 때부터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아비를 찾아왔다가 국성을 눈여겨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의 마음 쓰는 그릇은 넘쳐난다. 즉 도량이 넓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맑힐래야 더 맑힐 게 없고 뒤 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자, 그러면 이거 뭐를 의미할 거냐면요. 바로 술은 굉장히 맑다라고 하는 그 술의 맑은 특성. 그리고 술은 오래될수록 되게 비싸잖아요. 막 30년산, 50년산 이런 술일수록 더 비싸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술은 쉽게 썩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술에 맑고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장성하게 되자. 이 국성이 크고 나서 중산 땅의 유형. 자, 그러면 중산 땅의 유형, 심영담의 도잠.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실존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와 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도잠이 바로 도연명 시인이에요. 자, 그래서 시와 수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국성과 친구를 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5번 볼게요. 5번에서 드디어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관직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관직을 얻을 거냐면 바로 청주종사라고 하는 관직을 얻을 겁니다. 자, 청주종사라고 하는 거는요. 높은 관직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높은 관직이라고 하는 거는 질이 좋은 술이다 라는 거를 의미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아버지는 평원도구였던 거 기억나나요? 평원도구였다면 이거는 질이 나쁜 술을 의미한다면 지금 국성에 이르러서 높은 관직에 이르렀다. 질 좋은 수를 의미한다. 라는 거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수레에 모셔오라 라고 했어요. 자,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반기면서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 오래다 라고 하면서 반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반기기 이전에 그보다 좀 더 앞서서 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 태사라고 하는 거는요. 관직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바로 천문과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맡는 지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요. 바로 하늘을 보고 즉 천체를 보고 나라의 점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나라의 점을 치는 역할. 자, 그래서 나라의 점을 쳐봤더니 그 내용을 임금께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라고 점을 쳤어요. 자, 그러면 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에 주자가 술주자잖아요. 그래서 술에 별이 큰 빛을 발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성이 크게 빛을 발할 겁니다. 라고 지금 점을 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성의 정계 진출에 신비로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아주 좋아해서 이 국성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높은 관직들을 부여하고요. 자, 그리고 어느 부분 볼 거냐면요. 여기 4번째 줄이요. 성이 입궐하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자, 그러면 국성이 임금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가마에 타고 올라갔다.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임금께 술상으로 올려진다 이 뜻입니다. 임금께 술상이 올려진다. 이걸 의미할 거고요. 자, 국선생이라고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만큼 예우하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임금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무릇 그 총애를 입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기분이 안 좋다가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를 의미할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임금과 아주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임금도 계속해서 총애를 주었대요. 아주 좋아했대요. 자, 우리 10번 볼게요. 아들인 곡과 포, 역이. 자, 그러면 곡, 포, 역 이거 다 술들을 의미할 건데 별로 좋지 않은 술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도 술을 의인화한 표현, 의인화한 대상으로 쓰입니다. 자, 이 아들들이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그 횡포가 다심하였더니 중서령으로 있는 모영이, 자, 그러면 이 모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붓을 의인화한 사람이에요. 자, 이 모영이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탄핵을 올리냐면요. 바로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 즐기옵니다.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우리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술을 마시면요, 자제력을 잃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이에요.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탄핵을 시키는 이유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이게 탄핵을 시키는 이유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우리 어느 부분을 보냐면요. 성의 세 아들이, 네 번째 줄입니다.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요. 탄핵의 이유가 될 겁니다. 아들들이요. 그래서 탄핵의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서 임금께 올립니다. 탄핵 상소로 올립니다. 자, 그랬더니 12번 보겠습니다. 아들 곡 등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성은 죄를 잊고 밀려나서 서인이 되어버렸다. 자, 서인이 되었다는 거는요. 일반 백성이 되었다. 즉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치자라고 하는 사람 한 명 더 나타날 건데요. 이 치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술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 항아리를 의인화한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치자와 그리고 국성 간의 일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8번으로 갈 거예요. 자, 18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숨은 의미들이 있어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자, 그러면 이거 뭐를 의미할 거냐면 나라에 술이 없어지자. 이걸 의미할 거예요. 자, 아까 국성은 탄핵을 받고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술이 없어졌다를 의미할 겁니다. 제고을과 격고을 사이에. 자, 그러면 제라고 하는 한자, 격이라고 하는 한자, 이게 가슴과 배꼽을 의미할 건데, 즉 마음속에를 의미할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나서, 자, 그러면 도적이 때로 일어났다. 이거 뭐를 의미할 거냐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겼다. 근심과 걱정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술이 없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겼다. 이걸 의미할 거예요. 자, 임금이 토별하려고 했으나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술이 필요해졌다. 이걸 의미할 겁니다.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한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힘듦과 즐거움을 같이 하면서 수성의 물기를 터서 단 한 판의 싸움에 쳐서 없애버리고.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술로 한 번에 근심을 해결했다.
자, 그래서 술이 없어지자 사람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겼었는데 그 근심과 걱정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국성을 불렀다. 즉 술로서 근심 해소를 시켰다를 의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상동후라고 하는 높은 관직을 얻게 돼요. 자,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서 은퇴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은퇴를 요청하는 이유는 자기가 많이 늙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유로 들어서 지금 은퇴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무슨 말이에요?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다하고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탄핵을 받고 능력이 없어졌지만, 자, 그 요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 방울, 남은 방울이라고 하는 거는 충성심을 의미할 거예요. 자, 능력은 없어졌지만 충성심이 남아있어서 감히 해와 달이, 자, 그러면 해와 달,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임금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임금의 총애를 입어서, 자,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히었던 것이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도둑들, 즉 근심 걱정들을 해결했다. 물리쳤다. 자, 자기가 탄핵을 받고 물러나 있었을 때 능력이 떨어졌었지만 충성심은 남아있었고, 그리고 임금의 총애를 입어서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 도둑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공을 하나 더 세웠다. 자, 그치만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짐은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물들이 흥하게 되면 망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면 쇠락하게 되는 것들도 있다. 우리 이거를 흥망성쇠라고 하죠. 그러니 자기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 자기가 병에 걸렸으니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부분은요, 치사귀향을 소망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치사귀향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돌아가다라는 거를 우리 귀의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은퇴를 요청했어요. 자, 그치만 임금도 국성을 좋아하거든요.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윤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승낙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치만 몇 번을 요청을 하니 결국 임금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천수를 마치었다. 그래서 운명을 달리하였다를 의미할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국성의 행적, 일대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수능특강 본문에는요, 지금 이렇게 행적까지만 나와 있어요. 자, 그치만 우리 가전제 소설에서는 각의 행적, 그리고 논평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자, 뒷부분에 조금 더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략 이후를 좀 볼게요. 자, 사시는 이렇게 평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논평을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가 바로 논평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전제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은 여러분 다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중요한 핵심 정리라든지 꼭 살펴봐야 될 정리들은 블로그에다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